이것 없이는 절대 경매에 입찰하지 말라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경매를 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게 그 누구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 모르고 괜히 훈수 두다가 이제 곤란에 빠뜨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절대 경매할 때 누구를 믿지 마라. 그 대신 뭘 믿냐 그러면 그럼 국가가 제공하는 공식 문서만 믿어야 된다라는 게 제 주장입니다. 경매 입찰할 때 준비해야 될 게 딱 세 가지가 있어요. 변호사님 뭔지 아세요? 등기부겠지요, 제일 처음. 그렇죠. 등기부등본. 그 다음에 이제 등기부등본은 권리관계문서고, 네. 건축물 대장이라는 게 있겠지요. 그렇죠. 현황에 네, 관한 네. 부분. 그 다음에 또 뭐 있나요? 저는 잘 모르겠네요. 저는 또. 경매 전문가가 아닌가 봅니다. 또 하나는 전입세대 열람, 이렇게 꼭 세 가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이 세 가지를 대부분 확인은 하죠. 하기는 하는데 경매 사이트에 올라와 있거나 누가 이렇게 제공한 것들을 그냥 손쉽게 받아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 경매 사이트도 믿지 말라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왜냐하면 경매 사이트에 이제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과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본인이 받게 됩니다. 그렇죠. 등기부 등본이나 뭐 여러 가지 용도나 뭐 그런 것들이 또 입찰 전에 바뀌는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저 권리관계, 그 다음에 주민등록관계. 하여간 공부라는 네. 거는 항상 그렇죠. 현재 오늘 기준으로 봐야지 옛날 거 1년 전 거 봐서는 안 된다는 그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죠.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하루 전에 자기가 검토를 해놨어도 저는 하루 전에 반드시 세 개를 다시 확보를 해 놓으라고 항상 조언을 해드리는데요. 자, 그럼 첫 번째 제 사례를 조금 말씀드릴 건데요. 그 등기부 등본을 반드시 발급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경매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직접 발급받아야 되는데 등기부 등본은 굉장히 손쉽게 받을 수 있어요. 그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가면 얼마죠? 700원인가요? 열람 700원. 네. 그 등본 따로 없으면 열람만 하려면 700원이면 되죠. 그렇죠. 700원이면 이제 저희들이 발급받을 수 있고, 변호사님께서도 맨날 강조하시는 게 등기부 등본을 쭉 봐야 되는 이유가 뭐죠? 거기에 그 물건의 법률적 권리관계는 모두 거기에 다 들어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저희들이 등기부 등본을 볼 때 또 실수하는 게 최종적인 권리만 이렇게 보는데 그게 아니고 앞에서부터 쭉 보존 등기부터 쭉 내용을 보면 이 물건의 스토리를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소유자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네. 그런 히스토리까지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는 단서가 나오는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중간에 뭐 가압류가 있고 가처분이 있고 그래서 굉장히 채무자가 힘들었는지 안 힘들었는지도 알 수 있고요. 또 과거의 근저당권 금액을 보면 아 이게 옛날에 가치가 높았다 적었다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봐야 되고요. 그리고 뭐 국세청이나 이런 데서도 압류가 들어온 경우가 또 있어요. 또 그런 것들 보면 또 공매로 나왔는지도 한번 확인해 볼 수도 있고요. 그죠? 그래서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화면을 보면 이 물건을 저희들이 이제 낙찰을 받으려고 한번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그 왜 낙찰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냐면 이 등기부 등본을 보면요. 가처분이 있었습니다. 여기 빨간 줄로 이제 그어졌는데요. 가처분이 지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추가 근저당권 설정 등기 청구권이 돼 있어서 가처분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낙찰을 안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내용을 다시 보시면 지금 이게 지금 감정가가 4천만 원 정도 되는데 2차에서도 낙찰이 안 됐고 그래서 계속 이제 유찰이 됐습니다. 근데 세 번째 때도 이제 사람들이 이 선순위 가처분 때문에 안 들어가고 있었는데 여기 중간에 말소가 됐어요. 중간에 말소가 돼가지고 깔끔하게 사라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들어가려고 하다가 갑자기 경매 입찰 전에 여기 사라진 거예요. 가처분이 말소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15명이나 들어왔습니다. 15명이나 들어와서 굉장히 고가 낙찰됐죠. 2차 때보다도 더 높게 낙찰이 됐었습니다. 당연히 가처분이 말소됐으면 그러겠지요. 그렇죠. 하루 전에 안 떼봤으면 이거 네. 가처분 때문에 이거는 더 떨어질 거야 하고 그냥 그렇죠. 안 들어갔던 사람은 그냥 놓치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고 또 반대의 경우도 많아요. 없었던 것들이 또 생기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꼭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번에 두 번째는 건축물 대장을 반드시 떼봐야 됩니다. 건축물 대장을 왜 떼야 되죠? 경매할 때. 그게 등기부는 권리하자를 거기서 네. 발견하지만은 건축물 대장은 사실상의 상태하자, 위법 건축물 이런 게 거기에 다 나오겠죠, 히스토리가.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위반 건축물을 너무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위반 여부가 굉장히 큰 물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물건은 낙찰받으면 그냥 망한 거예요. 그거는 해결이 안 되잖아요. 저 원상복구 명령 나오고 네. 뭐 과징금 맞고 네네.
요새 점점 그 규제가 강화되고 있지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증축한 거는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는데 지금 또 사례를 보여드릴 요런 물건들은 요런 물건입니다. 너무 좋죠. 너무 좋은 물건인데 저 등기부 등본이나 입지 같은 걸 보면은 이거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물건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건축물 대장을 떼보면요. 건축물 대장을 떼보면 위반 건축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네, 네, 저 딱 표시가 나와 있네요. 그렇죠. 건축물 대장도 읽는 법을 알아야죠. 네, 네, 그 전체적으로 그 의미가 뭔지 여기에 네. 그걸 제대로 등기부만 이해할 게 아니라 건축물 대장도 읽는 법을 익힐 필요가 있지요. 경매에 관심이 있으면. 네, 맞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대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경매 이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건축물 대장을 잘 안 떼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가 낭패를 네, 보지요. 네. 망하는 거죠. 그래서 이 건축물 대장에 대해서 이번 방송에서 자세히는 말씀 못 드리고요. 다음에 이제 자세히 말씀드릴 건데 이거 보시면 지금 용도를 일단 기본적으로 보시면요.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돼 있어요. 네. 근린생활시설 원룸으로 써도 되나요? 근데 이 원룸은 주거 네. 시설 아닌가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근린생활시설로 지금 2층, 3층, 4층 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현황은 주택으로 쓰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위반으로 잡혔어요. 그러면 건물 전체가 지금 위반이기 때문에 이거는 해결을 할 수가 없잖아요. 뭐 다시 근린생활 이제 주거로 더 이상 못 쓰는 거지요. 뭐 네, 네. 해결하자면. 그렇죠. 주거로 이제 못 쓰고 이제 상가 등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도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고요. 그죠? 그렇죠. 또 마지막으로는 전입세대 열람입니다. 전입세대 열람은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 전입세대 열람도 그 경매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자기가 본인이 반드시 경매 하루 이틀 전에 떼봐야 됩니다. 부지런해야겠네요. 네, 네. 굉장히 소위 부지런해야 말하는, 됩니다. 네. 네, 그 누구도 믿어서는 안 되고요. 전입세대 열람은 꼭 떼봐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전입세대 열람을 자기가 확보를 못했다. 그래서 전입한 사람들의 그리고 보증금, 전입해 있는 사람들의 보증금을 내가 확인을 못했다라고 하면 입찰을 하시면 안 됩니다. 어디서 어떤 복병이 나올지 모르는데 그렇죠. 뭐 괜찮거니 운에 맡길 수 없는 노릇이지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경매는 싸게 받는 게 목적이지 경매 낙찰받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전입세대 그 보증금을 얼마를 떠왔는지를 모르고 그냥 용감하게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요. 이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방송에서는 경매 입찰할 때는 등기부 등본 그리고 건축물 대장, 전입세대 열람 세 가지는 반드시 확보를 해야 되고 아까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 가지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셔야 되는데 그거 하나하나는 다음 방송에서 저희들이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네. 부지런해야 된다. 네, 부지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긴 시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여러분들한테 더욱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부여창조였습니다. 감사합니다.